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는 원리 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자라고 하면 일단은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자를 만들어지는 원리에 따라 한자를 배우면 정말 쉽고 재미있게 한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10분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한자에는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한자는 우리가 영혼, 홀령, 산신령 등에 사용되는 영묘할 영자입니다. 이 영묘할 영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이 글자를 보면 그 영묘할 영자의 각골 문자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위에 비우자가 있고 아래에 입구자가 3개 있는데요. 옛날 사람은 이 글자를 만들 때 비가 오도록 여러 사람이 입을 가지고 빈다는 의미로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글씨가 좀 더 복잡해졌는데 밑에 보면 무당무자가 달려있죠. 즉 비가 오도록 여러 사람이 비는데 이러한 일이 나중에 무당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가 오도록 비는 일이나 혹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묘하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한자가 복잡해 보이는 한자도 자세히 알고 보면 비우자에다가 입구자가 3개, 무당무자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외울 때 그냥 외울 게 아니라 비우자, 입구자 3개, 무당무자 이 3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쉽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글자를 한번 봅시다. 요 글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글자인데요. 분해 혹은 해부 혹은 해결할 때 사용하는 풀해자입니다. 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요 글자도 뿔각자, 요쪽이 지금 보면 뿔각자가 들어가 있고요. 요 위에 있는 글자가 칼로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소우자인데요. 이 3글자를 보면 3글자를 조합해 생각해 보면 칼로 소의 뿔을 잘라서 분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한자가 보면 이렇게 복잡한 한자들은 다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분해해서 외우면 한자가 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해를 해보면 한자가 만들어진 그런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한자를 외우면 쉽게 한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물론 앞에서 본 그런 몇 개의 한자가 합쳐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한자의 기본은 바로 상형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처음 배울 때 대부분 한자가 상형문자라고 배웠는데요. 요 지금 한자를 보시면 예를 들면 이 매산자가 있는데요. 요건 지금 현재 산의 모습이죠. 요기 각골문자인데요. 각골문자는 이렇게 생기지만 나중에 이제 글자가 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런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이런 것을 상형문자라고 합니다. 내천자도 잘 알죠. 시냇물이 흘러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내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형문자들은 원래 만들어진 각골문자, 이렇게 물건의 모양이 되죠. 물건의 모양을 떠올리면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형문자는 한 3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 전체 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자를 상형문자만으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외워봐야 그냥 겨우 한 몇백 개 정도 외우고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한자를 다 외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 한자가 또 상형문자 외에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지사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 끝, 위, 아래와 같이 물건이 아닌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문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끝말자가 있는데요. 나무 목자 위에다가 제일 위에 짝대기를 하나 그려 가지고 나무의 맨 위라고 표시됩니다. 나무의 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끝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상자나 아래한자는 잘 알다시피 기준선이나 땅 위에다가 위다 아래다는 걸 표시하는 어떤 기호를 써가지고 위 아래를 표현했죠. 여기 보시면 오목요 볼록철 요철이라고 할 때 오목요 볼록할철 요 글자를 보면 오목한 거 혹은 볼록한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물건의 모양이 아닌 이러한 것들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걸 지사문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사문자도 그렇게 상형문자 수보다 더 적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게 한 1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문을 또 다 마스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자가 바로 회의문자입니다. 회의문자는 여러 개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휴자,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쉰다 해가지고 실휴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를 합친 거죠. 갑자기 앞에 본 그 풀해자 혹은 뭐 영묘할 영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 개의 글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만든 거죠. 뭐 이 고날곤자는 보면 뭐 둘러싸일 위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합친 겁니다. 나무에 가장자리 울타리를 둘러싸여가지고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고날곤자라 그럽니다. 곤란하다 할 때 바로 이 곤자를 쓰죠. 갑자기 이열연자는 뭐 간다는 의미의 갈착자와 수레 자자가 합쳐가지고 수레가 쭉 이렇게 가면서 그 뭐 바퀴 자국이 쭉 이어진다 해가지고 뭐 만든 것이 이열연입니다. 혹은 뭐 수레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줄을 지어간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 회의문자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회의문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자의 한 2% 정도, 한자가 뭐 대략 한 5만 자 정도를 된다고 봤을 때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이 상형문자, 지상문자, 회의문자를 보았는데요. 이제 나머지 한 97% 정도 남았는데 이 97%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자 회의문자 방식하고 유사하면서도 한자를 보면 소리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가 형성문자라고 합니다. 형성문자. 형이 이제 모양 형자에다가 성은 소리 성자입니다. 지금 요걸 보시면 아마 형성문자가 뭐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힘설로는 힘력자에다 종로자를 합친 겁니다. 성렐로자는 마음심자에다가 종로자를 합친 거고요. 쇠네라는 것은 쇠로 만든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활. 이런 것을 활궁자에다가 종로자를 합치는 거죠. 두날말 로자는 말마자에다가 종로자를 합친 겁니다. 이런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 지금 요 갈로 꺽쇠 갈로를 쳐놓은 것이 바로 다 소리를 나타내는 본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 합쳐졌는데 요 앞쪽이 되면 다 부수인 동시에 이것들이 다 어떤 뜻을 나타냅니다. 힘을 가지고 힘을 쓰니까네 그 힘력자가 들어갔죠. 하고 마음으로 성내니까네 마음심자가 들어갔고 쇠로 만든 활이니까네 활궁자가 들어갔고 두남 말이니까 말마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노자라고 하는 것이 다 소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식으로 한자를 만드는 것이 한자 전체 9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를 배울 때 이렇게 뜻과 소리가 합쳐진 글자인지 아닌지를 찾아만 내면 금방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자를 한자 97%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자를 사실은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그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의 재밌는 사실이 이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단지 소리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를 보면 이 노자가 뜻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주로 힘을 쓰죠. 종이가 여기서 종이라는 게 노예인데 이 노예의 종노자를 보면 계집여변에다가 또 우자가 써져 있습니다. 이 상형문자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자를 손으로 잡는 형상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를 사람들이 고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여자를 잡아가지고 그냥 노예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유교 사회 때도 뭐 일부 그랬지만 남존여비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대부분 다 하나의 어떤 재산의 일부로 특히 중국은 그랬습니다. 옛날에 재산의 일부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여자를 손으로 잡았다. 손으로 잡아와가지고는 다 노예로 종으로 썼다. 뭐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자가 만들어졌는데요. 모든 글자가 마찬가지지만 이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종노자도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종들이 힘을 썼죠. 그 종들의 마음은 항상 성을 내겠죠. 당연히 자기가 노예들이 성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종들이 무거운 쇠뇌를 들고 다니고 쏘았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그리고 이 종들은 종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둔한 말에도 종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 예를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형성 문자는 소리 글자가 뜻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장막 막자, 사막 막자, 쓸쓸할 막자를 보면 수군 근자다가 업설 막자입니다. 이 업설 막자인데요. 이 업설 막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막이라는 소리 역할도 하지만은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막막은 수건 근자에 없을 막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근데 안을 볼 수 없게 만든 천, 이 수건이 이제 천을 의미하는데요. 이 천이 바로 장막입니다. 없게, 안을 볼 수 있게 만든 천이 장막이다. 사막에는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라는 뜻이죠. 사막 막자, 물수변에 없을 막자 합쳐졌죠. 요거 세 번째 글자를 보면 집면자에다 없을 막자인데,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없을 막자, 소리도 나타내지만 뜻도 마찬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에는 이와 같이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한자 뜻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글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소리만 가지고 있고 뜻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글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거 어떻게 보면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을 좀 요약했습니다. 한글의 자모음, 영어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글자가 한자에는 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우려면 기억력 외우면 안 되겠죠. 영어 배우려면 ABCD 안 외우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자를 배우려면 부수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 지금 보시면 여러 글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가 쪼개 넣었을 때 각각의 글자들은 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는 대부분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외우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 다음에 한자에는 이러한 부수가 2개 이상 합쳐져 만든 글자, 즉 회의 문자와 형성 문자가 99%를 차지합니다. 회의 문자가 약 한 2%고 형성 문자가 97%니까 99%가 이렇게 2개의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리고 뜻과 소리로 이루어진 형성 문자는 한자의 97%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성 문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한자를 배우면 굉장히 한자를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하면 상형 문자는 물건의 모양을 떠올리면서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사 문자, 해인 문자, 형성 문자는 글자를 분해해 가지고 암기합니다. 예를 들면 끝말자 같은 경우는 나무목자와 한일자가 합쳐졌다. 실유자면 사람인자와 나무목자가 합쳐졌다. 이게 해인 문자죠. 힘설로 형성 문자는 힘력자와 종로자가 합쳐졌다. 이렇게 되고, 분해된 글자는 대부분 211개의 부수 글자이므로 부수를 먼저 익히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뒷부분은 전부 부수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214개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한자를 배우는 데 필요한 모든 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한자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모양에서 만들어진지, 물론 이제 각골 문자도 전부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이상으로 첫째 마당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